네, 안녕하십니까. 27번째 얘기는 행복해지기 위해 평생 고생만 할 것인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평생 행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보이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 행복을 위해서 평생 고생만 할 것인가? 지금 행복해지자 라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면서 내가 무엇을 이룩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 내가 무엇을 가졌을 때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변에 자기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은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 주변에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보다 더 나은 곳,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그 부러움을 이룩했을 때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고 평생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의 뒤안길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얘기는 내가 왜 이렇게 빠듯하게 살았는지 그걸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는 것은 갈증밖에 없더라. 그래서 가족과 좀 더 시간을 더 많이 보낼 걸. 어? 좀 더 여행을 많이 갈 걸. 뭐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고 아쉬워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평생 고생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클로버가 있는 어떤 그런 곳을 가면 네잎 클로버 찾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네잎 클로버. 이거는 이제 너무나도 흔해 빠진 세잎 클로버입니다. 세잎 클로버. 세잎 클로버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이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뭐 안간힘을 쓰죠. 다 뒤져보고 네이클롭을 찾기 위해서 많이 찾으면 보물이라도 찾듯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뭐 하나의 그냥 뮤테이션 되는 거죠. 세이크로바 당연한 건데 네이크로바는 어떤 그 변종인데 어쨌든 이걸 찾으면 이제 사람들은 너무나 해피합니다. 그럼 네이크로바가 왜 좋은가? 행운이죠. 행운. 럭. 어떤 행운을 가져다 주는 이 네이크로바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흔해 빠진 세이크로바는 그 말뜻이 바로 행복이죠. 행복. 지천에 깔려있는 행복보다는 어떤 행운을 계속 바라는 거죠. 큰 어떤 뭐 좋은 일이 갑자기 팍 생긴다든가 엄청난 재력을 얻는다든가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든가 가족의 어떤 자식들이 뭐 좋은 대학을 간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행복의 요건으로 잡고 행운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이크로바를 많이 찾지만 정작 자기 주변에 있는 지금 상황, 그 다음에 지금의 여건,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자, 한번 돈 얘기해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젊은 나이에 돈을 이제 빚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은 빚이 없으면 난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열심히 일해서 빚이 없었어요. 그러면 나는 1억을 딱 모았으면 좋겠어. 1억을 모았어요. 그럼 그 사람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뭐 한 뭐 5억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5억을 열심히 모아서 집을 샀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럼 10억, 10억을 또 모았다 칩시다. 그 다음은 30억. 부자의 기준 탁 구글에서 서치해서 부자의 기준은 얼마죠? 30억. 그럼 30억을 모으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럼 30억을 모았을 때 행복할까요? 50억, 100억.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의 끝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떤 이 방송을 듣는 분이 돈이 없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돈이 좀 더 모였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돈은 물론 돈은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윤택하고 어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아주 비참한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돈은 꼭 노력을 해서 벌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이 행복의 그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복을 지는 데 있어서 돈은 사실 필요하지만 돈 그 자체가 어떤 행복의 기준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어, 이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난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의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최고의 가격의 아파트에 살면서 투신 자산하는 사람들은 왜 자산하겠어요?
돈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 돈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우수하고 합리적이고 명석한 두뇌를 이용해서 돈은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돈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돈은 있어야 되지만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가족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들이 지금 고3인데 딸이 고3인데 얘가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자, 그러기 전에 중학교 때 얘가 외고를 들어가면 정말 나는 행복할 거야. 들어갔다 칩시다. 외고에. 행복합니까? 또 다른 시작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나는 계속 행복할 거야.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 행복해집니까? 거기서 또 시작입니다. 졸업을 해서도 또 시작이고 회사를 들어가든 연구직으로 가든 어떤 전문직을 쌓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시나 행시나 뭐 외시를 준비하면 사시 행시 외시 합격하면 뭐 인생이 막 행복할 것 같습니까? 거기서 또 시작입니다. 사무관부터 또 시작해야 되고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계속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예, 권력 이런 것들도 이런 것 자체가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끝이 없다. 끝이 없다. 끝이 없는 게임에 빨려들게 되면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게 됩니다. 행복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했던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자위를 합니다. 무슨 어떤 자위를 하냐? 그런 어떤 그 높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노력하고 평생 쉬지 않고 뛰는 것이 그래 노력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그거 아주 웃기는 소리죠. 행복은 그렇게 막 노력하고 막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그래 성취했을 때의 또 성취감은 있습니다. 셀프 어치먼트 성취감은 있지만 그 자체가 행복감은 아니라는 거죠.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금 뭐 청소년 학생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내가 공부를 잘하면 나 좀 행복할 것 같아. 그럼 공부를 잘하면 좀 행복할까요? 뭐 물론 잠깐 기분은 좋죠. 하지만 그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복이라는 것을 어떤 뭐 보이는 현상, 어떤 이루어놓는 성과, 그다음에 어떤 재력의 어떤 금액, 그 다음에 명예의 어떤 타이틀, 그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행복은 완전 다른 컨셉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거, 뭐가 있으면, 뭐를 이룩하면, 뭐를 성취하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죠. 자, 청소년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내가 좋은 대학을 갔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을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가 네가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 청소년들도 나는 정말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나도 행복해지는 거구나. 부모님도 행복해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행복해집니까? 물론 이제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행복을 가져다 주질 않잖아요. 왜냐하면 아주 좋은 대학교에서 자살하는 애들은 왜 자살하죠? 행복해서 자살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도움은 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행복의 기준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행복해지려고만 노력하다가 끝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긴 계단이 있잖아요. 자, 요 계단에 있을 때는 고다음 계단을 올라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요 계단을 올라가면 그 위의 계단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끝이 없다는 거죠. 이 끝없는 계단을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명성을 얻고 권력을 얻고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그런 권력, 명예, 재력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행복의 기준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작 보면 재력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행복을 느낄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 자기 주변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행복해하고 감사해하는 사람은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좀 더 높은 것을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세입크로바와 네잎크로바의 차이를 느끼듯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 우리 주변에 있는 여건, 이런 여건들 속에서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뭐 아주 흔한 말로 그런 말이 있죠. 오늘은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그게 우리한테는 오늘이잖아요. 그럼 이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공기를 마시고 거리를 활보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웃을 수 있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고 이 자체도 엄청난 행복입니다. 시리아 난민들 있잖아요, 지금. 시리아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죠. 하루하루가 지옥. 어? 그 사람들한테 정말 이 그 자유로운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어? 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각자 활동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행복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시리아 난민한테는. 아프리카에 굶어서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밥 먹는 거 그 자체만만 충족이 돼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밥 굶어 죽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자, 그래 따져보면 우리가 정작 우리 주변에 있는 여건들, 그 다음에 상황들 그 자체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계단의 저 밑에 있든지 중턱에 있든지 높은 층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이룩했던 거,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거, 그 다음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숨 쉬는 것도 누리는 거잖아요. 팔다리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만도 대단히 감사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경아로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지만 헬렌 켈러처럼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떤 그 장애를 가지고 나도 행복하게 노력하면서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듯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자체를 행복해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신경과에 보면요, 그 뇌출혈이나 뇌출혈이 터져서 이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마비가 되죠. 정신은 있는데 팔다리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뇌출혈이 생겨서 이렇게 팔다리를 못 움직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죽고 싶죠.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게 익숙해지고 지나고 재활을 하면서 지나고 나면 익숙해지고 거기서도 또 행복을 막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주변에 있는 자기 어떤 상황이 되게 열악한 상황이라도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펀드 씨의 위대한 하루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본인이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해야 된다. 이거는 뭐 너무나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펀더 씨의 위대한 하루를 보면 그 7개 이제 결단의 선물을 주는데 그 다섯 번째가 그 안네 프랭크 있잖아요. 안네 프랭크가 다섯 번째 선물을 줍니다. 이 펀더 씨에게. 뭐 이 얘기를 하면 좀 너무 길지만 펀더 씨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안네 프랭크가 아주 좋은 선물을 주는데 뭐 링컨도 주고 솔로몬 왕도 주고 뭐 여러 그 한 7명의 어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펀더 씨에게 선물을 주죠. 그 선물을 주면서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안네 프랭크가 주었는 성공의 결단의 선물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 안내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그 나치에 의해서 그 다락방에 숨어서 숨도 못 쉬고 그리고 나치에 걸리면 바로 이제 수용소로 가서 죽게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이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삶이죠. 그 일기에 안내 일기 아주 유명하죠. 그 일기에 이제 그 공포스럽고 정말 하루하루가 그 나치에 걸리면 바로 수용소 가서 죽는 그런 공포 속에서 이 안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였다. 이런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지만 이 속에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사물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뭐 이런 내 주변에 있는 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였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본인이 선택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어떤 재력, 명예, 권력, 보이는 것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 마음을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래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는 이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행복해질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얼굴에 미소가 생기게 됩니다. 얼굴에 미소가 생기게 되고 어떤 어떤 다른 거에 대한 부러움, 경쟁심, 치열한 어떤 그런 싸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뭐 다른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근육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내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그 가족이 어떻든 간에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상황이고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입가에 미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엄청난 본인의 무기가 되고 강력한 어떤 그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가 좋아지고 참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행복이 저절로 되고 일도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네잎크로바의 행운을 바라지 마시고 주변에 깔려있는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